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자식에게 말을 걸었다가 대답 하나에 마음이 조용히 식어버리는 순간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사람은 늙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질 때 서운해집니다. 저녁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요즘 무슨 걱정은 없는지 묻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말이 알았어. 나중에 말해. 지금 바빠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특별히 모진 욕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툭 내려앉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큰 싸움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번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 속에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귀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아주 작게 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기도 전에 끊기는 순간,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생겼는데도 한참 답이 없는 순간, 밥상 앞에서 말을 꺼냈다가 자식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순간, 사람은 그때 자기 나이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가 그 아이의 하루를 방해하는 소리처럼 느껴지는구나 싶어집니다.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몹시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수록 부모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자식이 내 마음을 영영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려던 것이 2마디가 되고 2마디가 지난날의 고생 이야기로 이어지고 결국 자식의 얼굴은 더 굳어집니다. 부모는 사랑을 전하려 했는데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이해받으려 했는데 자식은 더 멀리 물러납니다. 삶에서 늦게 알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양이 마음의 깊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깊어서 말이 길어지는 순간 그 깊이가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네가 걱정된다였는데 길어진 말 끝에는 너는 왜 나를 몰라주니? 라는 원망이 묻어납니다. 자식은 그 원망의 냄새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의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관계는 이 지점에서 조금씩 어긋납니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며 자식이 좋아하던 반찬을 사왔는데 자식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이런 거 이제 안 먹으라고 툭 말합니다. 별말 아닌 것 같아도 부모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춥니다. 또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자식이 휴대폰을 보며 큰일 아니면 괜찮잖아 라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듣는 부모 마음에는 내 아픔도 이제는 귀찮은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는 삼켰던 말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바랐나? 그냥 조금만 다정하게 들어주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 앞에서 점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눈치가 오래되면 관계에서 존중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자식이 나쁘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계속 세우기 때문입니다. 귀찮아하는 표정이 보일 때마다 더 붙잡고 더 설명하고 더 확인하려 하면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피해야 할 말로 기억합니다. 그때 부모는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무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더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 우리는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찮아하는 듯한 순간에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전부 꺼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서운함을 모른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말의 자리를 함부로 낭비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은 구걸처럼 길어질 때 힘을 잃고 단정하게 남겨질 때 비로소 자리를 갖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한마디를 꺼내기 전입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짧은 대답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대답 앞에서 부모가 자기 품위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프다고 해서 나를 더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귀찮아하는 자식의 태도를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는 대개 자식에게 해주는 말이 사랑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돈은 모자라지 않니? 몸은 괜찮니? 사람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모두 걱정이고 정성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런 말이 생활이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손을 잡아주고, 감기 걸릴까봐 옷을 챙기고, 실수할까봐 미리 알려주는 일이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부모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이 쉰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밥을 거를까봐 걱정되는 아이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니라는 말이 너는 아직도 스스로 못 챙긴다로 들리고 돈 조심해라 라는 말이 네 판단을 못 믿겠다로 들리며 그 사람 괜찮니라는 말이 네 인생에 내가 아직도 관여하겠다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보냈는데 자식은 간섭을 받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억울해집니다. 나는 나쁜 뜻이 없었는데 왜 저렇게 귀찮아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뜻보다 느낌에 먼저 반응합니다. 말한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현재 필요가 먼저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도 상대가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때는 짐처럼 내려앉습니다. 좋은 말도 너무 자주 오면 소음이 되고 걱정도 너무 길어지면 믿어주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부모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생각 하나가 여기서 뒤집힙니다. 많이 챙길수록 좋은 부모라는 생각, 자주 물어볼수록 가까운 관계라는 생각, 끝까지 알려줘야 자식이 덜 다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이미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있을 때 부모의 걱정은 때때로 사랑의 모양을 하고 들어오는 또 하나의 무게가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 자식에게 오늘 비 온다더라 우산 챙겨라 라고 했을 뿐인데 자식이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짧게 말합니다. 부모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주말에 손주 이야기를 묻다가 그런 것까지 왜 물어봐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부모는 갑자기 말을 잃습니다. 명절날 부엌에서 너희 집은 요즘 괜찮니 하고 물었는데 자식이 웃지도 않고 그냥 좀 놔둬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큰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문을 박차고 나간 것도 아닌데
부모 마음에는 작은 흠집이 생깁니다. 그 흠집이 반복되면 부모는 두 가지 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더 많이 말해서 오해를 풀려는 길입니다. 내가 너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걱정돼서 부모 마음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미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있을 때 이 설명은 자주 역효과를 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의 마음보다 부모의 요구가 먼저 들립니다. 내 걱정을 이해해줘. 내 서운함을 받아줘.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알아줘. 라는 요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멀어지고 부모는 더 서러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입을 닫고 속으로 사귀는 길입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 그렇지 말해봐야 뭐하겠나. 괜히 내가 귀찮게 했구나 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면 병이 됩니다. 말은 줄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쌓이고 자식을 볼 때마다 작은 서운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들은 짧은 대답 하나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서운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기대하는가? 왜 나는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이 자식의 현재 삶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미워해서 귀찮아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불안, 자기 피로에 눌려 있어서 부모의 따뜻한 말조차 받아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함부로 대우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을 전부 불효로 해석하면 부모 마음은 너무 빨리 무너집니다. 반대로 전부 내 탓으로 돌리면 부모의 품위가 너무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걱정이 아니라 더 깊은 절제입니다.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상대에게 닿는 거리를 새로 배우는 일입니다. 자식이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붙잡고 설명하는 대신 내 마음을 먼저 세우고 말을 고르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걱정하지만 너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부모의 말은 조금 달라집니다. 조급함이 빠지고 원망이 줄고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은 짐이 아니라 조용한 배경이 됩니다. 자식이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 자신은 무너지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에는 대개 마음이 이미 닫힌 뒤입니다. 아무렇지 않을 때 사람은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으면 굳이 지난 날을 꺼내지 않고 억울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말이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지금 제자리를 잃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나를 좀 알아다오 하는 외침이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너는 왜 그러니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서로의 방어를 향해 흘러갑니다. 자식이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라고 했을 때 부모 마음은 단순히 대화가 미뤄진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서 나는 지금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잃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는 급히 자기 존재를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괜히 전화했겠니? 너 걱정돼서 그런 거지. 부모가 자식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하니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귀찮아하는 사람 앞에서 길어지는 말은 안타깝게도 마음의 크기보다 상처의 크기를 먼저 드러냅니다. 자식은 그 말 안에 담긴 사랑을 듣기보다 자신을 붙잡아 세우는 무게를 먼저 느낍니다.
삶에서 길어올린 말 하나가 있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일수록 길게 말하면 가벼워 보이고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일수록 짧아도 깊게 남습니다. 부모가 설명을 많이 할수록 자식이 더 잘 이해할 것 같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긴 말은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문 앞에 쌓이는 짐이 됩니다. 자식이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가 하루 종일 기다렸던 이야기를 쏟아내면 자식은 내용보다 압박을 먼저 느낍니다. 부모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그 말을 담을 공간을 아직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부모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합니다. 부모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쉬라고 했잖아. 너는 왜 늘 그렇게 네 몸을 혹사하니? 라고 이어갑니다. 순간 자식의 표정이 굳습니다. 또 어느 날 손주 교육 이야기를 꺼냈다가 자식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서운해서 나도 다 키워봐서 하는 말이야 라고 덧붙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순간 자식에게는 조언이 아니라 평가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장면에서 관계의 온도는 조금씩 내려갑니다. 부모가 말이 길어질수록 잃는 것은 단지 대화의 기회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중심도 잃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걱정해서 시작한 말이 어느새 자신의 서운함을 증명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희 키우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라는 말이 나오면 부모도 말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허전합니다. 자식의 표정은 더 멀어져 있고 내 목소리는 조금 높아져 있었고 결국 내가 받고 싶었던 존중은 더 멀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말 뒤에는 종종 후회가 따라옵니다. 밤에 혼자 누워 낮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부모는 자식의 무심함만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도 함께 떠올립니다. 그 말까지는 하지 말 걸, 그냥 거기서 멈출 걸, 왜 나는 자꾸 예전 이야기를 꺼낼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서운함에 더해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시당한 느낌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이 흐트러졌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아픕니다. 이것이 말이 길어진 뒤에 남는 감정적 후유증입니다. 상처를 말하려다 상처 입은 모습만 더 보여준 느낌, 사랑을 전하려다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남은 느낌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는 상대도 함부로 다루기 어렵지만 내가 상대의 반응에 매달릴수록 상대는 나를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가 매번 자신의 마음을 길게 해명하고 자식의 작은 표정 하나에 흔들리고 서운함을 참지 못해 쏟아내면 자식은 무의식 중에 부모의 말을 언제든 반복될 감정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도 중요하게 듣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많아질수록 정작 꼭 필요한 말의 무게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마음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말을 줄여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덜 사랑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덜 기대하고 덜 매달리고 덜 설명하자는 뜻입니다. 자식이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일 때 그 자리에서 내 인생 전체를 꺼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고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매번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설명을 많이 해야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멈출 줄 알아야 그 마음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귀찮아하는 자식 앞에서
부모가 할 일은 더 큰 목소리로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잠깐 붙잡고 말의 문을 조금 닫고 내 품위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낮추지 않는 것, 이것이 후반부 인생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작아지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짧게 남겨도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설 것인지는 결국 그 순간에 멈춤에서 갈립니다.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한 문장을 골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귀찮아하는 듯한 얼굴을 보일 때 부모 마음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젖은 빨래를 밤새 널던 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들던 날,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었던 날,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내 몫의 욕심을 접었던 날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는 말도 나오려 하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맞니라는 말도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상처가 올라오는 순간에 내뱉는 말은 대개 마음의 진심보다 마음의 피로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원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서운함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죄책감을 주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옳은 말을 찾는 것보다 품위 있는 말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옳은 말은 상대를 이길 수는 있어도 품위 있는 말은 나를 지켜줍니다. 늦게 살아보니 관계에서 이기는 것보다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일이 훨씬 어렵고 귀했습니다. 자식이 짧게 됐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조금 더 하려는데 자식이 벌써 귀찮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때 부모는 순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낍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 소리만 남고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국이 갑자기 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날은 전화로 걱정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자식이 엄마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라고 합니다. 그 말이 귀에 꽂히면 부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마음이 늦게 뜨거워져서 끊고 난 뒤에야 하고 싶은 말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미 늦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나 싸운 뒤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남겨야 할 말은 길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나를 너무 낮추지 않는 말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죄책감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자리를 지우지 않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바쁜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말할게. 다만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 이 말은 싸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지웁지도 않습니다. 자식의 바쁨을 인정하되 내 말이 하찮은 잔소리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조용히 남깁니다. 더 붙잡지 않지만 내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 태도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같은 말도 항의가 되고 눈물이 먼저 나오면 같은 말도 매달림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짧게 단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치 문을 쾅 닫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닫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할게 라는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말을 더 이상 싼 값에 소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바쁜 것 같으니 라는 말은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상대의 상태를 보고 물러서겠다는 뜻입니다.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라는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출발점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담담히 남기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말에는 방어하지만 단정하게 물러서는 말에는 뒤늦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식이 곧바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무심하게 알았어 하고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감정을 쏟아붓지 않고 단정히 멈추는 모습을 보면 관계의 공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도 느낍니다. 예전처럼 계속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의 말에도 더 이상 함부로 흘려보내기 어려운 선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존중은 가끔 이렇게 늦게 도착합니다. 큰 소리로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을 때 생깁니다. 물론 이 한마디를 남긴 뒤에도 마음은 아플 수 있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아 그릇을 씻는데 물소리에 섞여 서운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그저 걱정했을 뿐인데 하는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태도 때문에 아팠지만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더 작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남는 작은 평안입니다. 상처를 피할 수는 없어도 상처 때문에 품위까지 잃지는 않는 평안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자식을 벌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태도를 당장 고치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 자신에게 먼저 들려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어도 된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을 증명하려고 내 존엄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이 이해받아야만 부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깊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깊은 마음을 아무데나 길게 펼쳐 놓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단정하게 남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부모의 말은 줄어들지만 이상하게도 부모의 무게는 조금씩 돌아옵니다. 침묵은 언제나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낮은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귀찮아할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라고, 네가 지금 얼마나 차갑게 굴고 있는지 알아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말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더 말하면 내 마음이 더 다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침묵을 서운함의 표시로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진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가 내 마음을 영영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 앞에서도 길게 풀어 말했고 조금 차가운 표정 앞에서도 이유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마음을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을 길게 펼쳐놓는 것은 정성이라기보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체면이 있습니다. 자꾸 꺼내 보이고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자식이 식탁에서 나 피곤해, 그런 얘기 그만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삼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많이 말했니? 라고 되묻고 싶지만 그냥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자식이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하고 급히 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깐이면 돼 하고 붙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 바쁘면 나중에 쉬어라 하고 멈춥니다. 명절날 거실에서 자식이 짜증 섞인 얼굴로 앉아 있을 때
부모는 괜히 이것저것 묻지 않고 과일 접시만 조용히 놓고 돌아옵니다. 이런 침묵은 차가운 침묵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침묵도 아닙니다. 나와 상대 사이에 숨쉴 공간을 만드는 침묵입니다. 사람 마음은 밀어붙이면 더 다치고 공간을 주면 뒤늦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자식이 피곤한 순간에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멈추고 물러서면 자식은 처음에는 편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끝까지 붙잡지 않는 부모, 서운함을 쏟아내지 않는 부모, 그러나 완전히 비굴해지지도 않는 부모를 보며 자식은 조금씩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여지를 갖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적어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다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침묵이 가진 첫 번째 힘입니다. 침묵을 패배로 여기는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꾸 마지막 말을 이기려 합니다. 그래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도 나중에 자식 키워봐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라는 말로 마음의 자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온 뒤에는 관계가 좋아지기보다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방어를 하고 부모는 존중을 받는 대신 더 외로워집니다. 결국 이기려고 한 말이 부모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말로 이긴 듯해도 밤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진 사람처럼 허전합니다. 성숙한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속으로 원망을 쌓는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차갑게 외면하는 침묵도 아닙니다. 성숙한 침묵은 내 감정이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 상태로 말하면 나도 상대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전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귀찮아한다고 해서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내 걱정을 당장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사랑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을 할 줄 알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금 단단해집니다. 물론 침묵 뒤에는 외로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들어와 앉았을 때 방금 삼킨 말들이 가슴 안쪽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참기만 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 자식과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침묵은 자신을 지워버리는 참음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이미 짧게 남긴 뒤 더 이상의 감정 소모를 멈추는 절제입니다. 그래, 네가 바쁜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말할게. 다만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 이렇게 남겼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 초라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내 말을 더 이상 허공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이 침묵이 쌓이면 부모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자식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투 하나에 밤새 잠을 설치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식이 무심해도 하루를 전부 망치지 않고 자식이 짧게 대답해도 내 존재 전체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계속 말하면 따뜻함도 원망으로 변하지만 나를 지킨 뒤에 건네는 말은 짧아도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품위는 자식에게 큰 소리로 인정받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함부로 던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물러선다고 관계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또렷해집니다. 나는 매달려야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명해야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며 자식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가치가 흔들려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넣는 순간 침묵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반부 인생에서 부모가 자기 존중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 됩니다. 자식의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모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사랑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입니다. 남이 무심하게 말하면 하루쯤 지나 잊을 수 있지만 자식이 무심하게 말하면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평생 품고 살아온 마음의 중심에 자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짧은 대답에 서운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서운함이 내 하루 전체를 끌고 다니게 두는 것은 이제 조금씩 멈추어야 합니다. 자식의 태도는 자식의 상태이고 내 중심은 내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부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기분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보낸 메시지에 답이 빨리 오면 마음이 놓이고 답이 늦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전화 목소리가 부드러우면 그날은 괜찮은 날 같고 말투가 차가우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이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해놓고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는 스스로를 달래다가도 밤이 되면 서운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손끝에 들려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부모의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집니다. 좋아하던 산책도 마음이 불편하면 미루게 되고 친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나무를 보고도 저 아이가 어릴 때 참 좋아했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집에 돌아와 반찬을 만들다가도 갖다 줘봐야 귀찮아하겠지 싶어 손이 멈춥니다. 삶의 작은 즐거움들이 자식의 반응을 지나서야 내게 허락되는 것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한 동시에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손해까지 겪게 됩니다. 사람 마음에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없으면 사랑도 흔들리고 서운함도 커지고 말도 필요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자식이 다정할 때만 내가 괜찮고 자식이 무심할 때마다 내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 의존에 가까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의 태도 하나로 내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귀찮아하는 듯한 순간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의 판결문은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그 아이가 그렇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짧은 답장을 받고 나면 괜찮은 척해도 마음 어딘가가 젖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전화를 끊은 뒤 괜히 집안을 한 바퀴 돌며 할 일을 찾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아도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 순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창문을 열고 오늘 내가 하려던 일을 하나만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을 구하는 일은 대개 이렇게 작게 시작됩니다. 자식의 말투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을 때 방바닥에 앉아 그 말만 곱씹지 말고 밖으로 잠깐 걸어 나가야 합니다. 햇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바람이 차면 찬 대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오래 미뤄둔 서랍 하나를 정리하고 국을 끓이며 내 입맛에 맞게 간을 보는 일도 좋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들이 부모에게 말해줍니다. 내 하루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고 자식의 반응 하나가 오늘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내 삶을 전부 상대의 반응에 묶어두면 상대는 나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보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투 하나에 지나치게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자식에게 맡기면 자식은 사랑받는 느낌보다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면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하루를 지키고 자기 감정을 다루고 자식 앞에서도 너무 쉽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관계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자식도 부모를 불쌍히 여기거나 귀찮아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삶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존중은 때로 상대에게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다시 세울 때 따라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으면 작은 무심함에도 크게 다치지만 자기 삶에 몇 개의 기둥을 세워두면 흔들려도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걷는 길,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내 손으로 챙기는 식사, 조용히 읽는 책 몇 쪽,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여도 마음의 기둥이 됩니다. 자식이 다정하면 고맙게 받고 무심하면 잠시 아프더라도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부모에게 필요한 태도는 자식의 태도를 매번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태도가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내 중심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찮아하는 표정을 보았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저 아이가 지금 여유가 없구나.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자식을 두둔하는 말도 아니고 나를 속이는 말도 아닙니다. 상황을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내 존엄을 붙잡는 말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중심을 세우면 말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위에서 관계는 비로소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성숙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크면 사랑도 자주 다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며 모든 일을 부모 뜻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기를, 전화를 끊을 때 조금만 천천히 끊어주기를, 바쁘더라도 엄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버지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정도는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이상하게 크게 무너집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서운한 것입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못 해주나.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는 자식이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다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피로 속에 있는지, 어떤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잠시 뒤로 밀리고 부모의 마음 속에는 내가 서운하다는 사실만 크게 남습니다. 그때부터 자식의 말투 하나, 답장 속도 하나, 방문 횟수 하나가 모두 부모의 마음을 흔드는 저울이 됩니다. 명절이 지나고 자식이 집을 나설 때 부모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조심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신발을 신으며 응하고 짧게 답합니다. 부모는 그 짧은 대답에 마음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싶습니다. 생일날 자식이 선물을 보내왔지만 전화는 짧게 끝납니다. 선물은 고마운데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함이 남습니다. 주말에 한 번쯤 먼저 연락이 올까 기다렸는데 밤이 깊도록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이런 날 부모는
괜히 시계를 자주 보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늦게까지 가라앉지 않습니다. 삶에서 늦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따뜻해야 하는 사람으로 묶어두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매번 채워져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부모는 자식의 삶이 아니라 자식의 반응에 기대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외롭습니다.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으로 변하고 서운함은 쌓일수록 말투를 바꾸고 말투가 바뀌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덜 기대한다는 것은 자식을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조금 더 넓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오늘 다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 전체를 차갑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 답장이 늦었다고 해서 내가 버려진 사람처럼 느끼지 않는 것, 자식이 내 걱정을 귀찮아했다고 해서 내 사랑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덜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같은 침묵을 겪어도 내 하루를 전부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덜 붙잡을수록 더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매번 서운함을 표현하고 매번 자식의 반응을 확인하려 하면 자식은 긴장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또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또 설명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다가오는 일이 따뜻한 일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조금 느슨해지면 자식도 숨을 쉽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하루를 살고 연락이 오면 고맙게 받고 오지 않으면 잠시 서운해도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를 덜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리고 부담이 줄어든 자리에는 가끔 자발적인 다정함이 들어옵니다. 물론 기대를 내려놓는 과정에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마음을 하루아침에 접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며 식탁 위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가도 다시 슬쩍 확인하게 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다른 집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은 척 웃어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대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대가 나를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자라지 않도록 조금씩 가지를 쳐 주어야 합니다. 그 가지치기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자식에게 받을 말과 내가 나에게 줄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마워요 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그 말이 없다고 해서 내 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기쁘겠지만 오지 않는 날에도 내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면 좋겠지만 다 알지 못해도 나는 내 마음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가면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서 받아야만 했던 확인을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건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덜 기대하는 부모는 차가운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안한 부모입니다. 자식이 다가오면 따뜻하게 맞이하되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이 바쁘면 서운해도 원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길게 매달리지 않고 걱정은 전하되 자식의 삶을 대신 지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앞에서 자식은 조금 늦게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부모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알게 됩니다. 나는 자식의 반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품위와 평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품위 있게 물러서는 법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더 이상 상처받는 방식으로만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평생 앞으로 걸어온 사람입니다. 배고플까봐 앞으로 나섰고, 넘어질까봐 앞으로 나섰고, 세상에서 다칠까봐 먼저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물러선다는 말이 낯설고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부모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인생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만큼이나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귀찮아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잃는 것은 자식의 다정함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자세를 잃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서운함을 증명하려 하고, 처음에는 사랑을 전하려 했는데 어느새 인정받고 싶어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의 태도가 나를 상하게 한 것보다 그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더 오래 아픕니다. 삶에서 늦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무시당해서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한 느낌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쏟아낼 때 더 작아집니다. 품위 있게 물러선다는 것은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짧게 대답했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복수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러섬은 다릅니다. 자식의 표정이 굳어질 때, 자식의 말투가 급해질 때, 자식이 지금 내 말을 받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조용히 접어 품 안에 다시 넣는 것입니다. 펼쳐놓았던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기 전에 다시 거두어 드는 일입니다. 어느 저녁 자식이 집에 들렀지만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는지, 돈 걱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눈이 이미 멀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너는 집에 와도 엄마랑 말 한마디를 안 하니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르게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고 피곤해 보이네, 쉬었다 가라 하고 물러섭니다. 말은 줄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경계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소란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또 어떤 날은 전화로 자식에게 걱정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목소리가 짧습니다. 알았어, 그만 말해.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지만 부모는 숨을 한번 고릅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바쁜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말할게. 다만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 그런 뒤 더 덧붙이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라는 말도 삼키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도 삼킵니다. 그 말들을 삼키는 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그 말들이 나를 더 품위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는 끝까지 따져야 할 일이 있고 조용히 지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욕이 반복되고 선을 넘는 말이 계속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굳어진다면 분명히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서운함을 즉시 싸움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무심함을 불효의 증거로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피곤할 때 짧아지고 여유가 없을 때 무심해지며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함부로 기대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전부 걸고 반응하면 부모의 삶은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품이 있는 부모는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단정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듣기 힘들구나.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짧지만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길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자식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선을 놓는 일입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고 부모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의 걱정도 함부로 밀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리는 방식입니다. 경계는 독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전보다 말이 줄고, 전보다 자식을 덜 붙잡고, 전보다 기대를 조금 덜어내면 마음 한쪽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곧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아침의 리듬, 내 식탁의 온기, 내 몸을 돌보는 시간,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조용히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로 채워야 합니다. 자식에게만 향해 있던 마음의 길을 조금 넓히면 인생은 다시 숨을 쉽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회복할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덜 무거워집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존중은 더 많이 말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덜 흔들리고 덜 매달리고 덜 설명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자식이 귀찮아하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 자식이 무심한 날에도 내 하루를 버리지 않는 것, 자식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 사랑의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주는 것, 이것이 품위 있게 물러서는 법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 곁에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자식의 반응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남겨두되 내 평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조용히 적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귀찮아할 때 부모의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그것은 부모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랑했다는 이유로 매번 더 설명하고 더 붙잡고 더 서운해하며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도 때로는 거리를 배워야 하고 걱정도 때로는 짧아져야 하며 침묵도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한마디는 길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바쁜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말할게. 다만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 이 말은 자식을 이기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세월을 다 꺼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바로 알아주지 못해도 당신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의 표정 하나로 하루 전체를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답장이 늦어도 말투가 짧아도 당신은 여전히 자기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뜻하되 매달리지 않고 물러서되 차갑지 않고 경계를 세우되 독하지 않게 살아도 됩니다.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끝없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사랑을 모두 닫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이 말을 마음에 두십시오. 당신은 귀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아무데나 길게 펼쳐 놓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 덜 설명해도 괜찮고 조금 덜 기대해도 괜찮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여전히 좋은 부모이고 충분히 깊은 사람입니다.